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롯데그룹이 6천억 원대의 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전직뿐 아니라 현직 경영진도 1,2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현직 최고 재무책임자인 김열중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신저가가 소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1,11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쏙쏙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고 있죠. 특히 CEO들의 언행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는 코너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저희 쏙쏙경제도 이런 보도를 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자, 재계에서는 이걸 이재용의 승부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장 부품은 우선 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전자 장치를 뜻하는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 온 힘을 다 쓰는 양상입니다. 특히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에서 전장 부품 전문 자회사인 마그네티 마렐리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정 금액은 무려 3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가량 되는데요. 성사되면 삼성전자 인수합병 M&A 사례 가운데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 전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에 5천억 규모의 지분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건희 회장 필생의 꿈이었던 자동차 사업에서 삼성그룹은 2000년에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미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내 전장 부품팀을 구성했고요. 아무래도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경쟁사인 애플이 스마트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시장에서 손을 뗀 후에 자동차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장 부품 사업을 뒤늦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 사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소식은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아들이 이루게 될지 아니면 대를 잇는 집착이 회사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지 삼성전자나 이재용 부회장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착고한 고 정몽헌 회장, 남편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대북 사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글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어제가 그 고 정몽헌 회장의 13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적선동 현대상선 사옥에서 고 정몽헌 회장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이 직접 고른 사진 8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 회장이 쓴 글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는 죽은 자신의 남편을 정 회장은 대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념의 경영자이며 민족 화해를 위해서 가장 앞에서 발로 뛰던 실천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척이 없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뜻을 쫓아가는데 걸음이 느린지 자꾸 넘어진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요. 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어나려 한다면서 다부진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현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 방문을 하지 못했고 조용히 선영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랬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현정은 회장이 어제 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보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룹 계열사 전체 임직원 5천여 명 가정으로 포장된 삼계탕 4마리와 함께 편지를 보냈더군요. 네. 이 편지에서 현 회장은 현대상선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의 기일을 지으면서 현대상선이 그룹과 이별하면서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고요.
현대상선 임직원들과 이별한다는 것이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지만 상선의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추모 사진전에 그래서 현 회장이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단지 대북 사업만 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로써 규모가 대폭 줄어서 30대 기업 집단에서도 탈락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중견 기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 30여 년을 사실은 삼성과 함께 재계 1, 2위를 다퉜던 게 현대 기업 역사였는데 이거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과는 달리 영원한 재벌, 영원한 대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우리 속담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요즘 이 폭스바겐 보면은 또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폭스바겐 한국 지사가 인증 서류 조작 파문 이후에 실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르노 삼성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인증 서류 조작 파문으로 지금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가 구속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박동훈 대표가 회사를 옮겨서 현재는 르노 삼성 대표로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검찰 수사로 자리를 박동훈 대표가 비우게 되면서 경영권 공백 상태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 측에서는 그야말로 CEO 리스크를 떠안게 된 셈인데요. 박동훈 대표는 QM3를 들여와서 르노 삼성의 판매량을 크게 늘린 주인공입니다. 최근에는 탈리스만을 들여와서 SM6로 판매하면서 올해 목표로 세운 10만 대 판매를 거뜬히 달성할 거다 이런 기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CEO 리스크에 비슷한 예로 존 리 전 옥시드 래킷 벤키저 대표가 구글 코리아 대표로 가 있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휘말린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인정하는 국내의 인재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CEO 리스크라는 유탄을 자주 맞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한국의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요즘 한중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큰 성과를 거뒀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서 한때 삼성전자를 앞지르기도 했던 화장품 회사인데 네. 한중 관계 나빠지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1조 원 매출을 달성한 K-뷰티 열풍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 덕에 시가총액에서 한때 삼성전자를 앞지른 적도 있는데요. 이 회사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 부자 순위에서 삼성 일가 구성원들과 함께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뷰티 킹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근데 워낙 중국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 측 견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문제 때문에 최근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8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1조 원으로 기업 규모가 코스피 9위로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에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외에도 최근에 국내 면세점들이 이 회사 화장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한몫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아몰레퍼시픽이 아니냐 이런 조롱조 별명마저 등장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이 문화 분야에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류 스타들의 공연과 팬 미팅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체의 주가도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랑 사귀자.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배우 김우빈과 수지의 대규모 팬미팅이 불과 사흘을 앞두고 돌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배우 유인나는 중국에서 방영하기로 한 드라마를 다 찍어놓고 출연 분량 전체를 삭제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류 스타 출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 금지령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빅뱅과 엑소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중지됐고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됐다는 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탓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줄곧 주가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점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사업자들의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가 28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86%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애국심이 오락에 앞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류의 위상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홍채 인증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사전 판매가 내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와 국내 이동통신사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구매하면 16일부터 제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신형 투싼이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에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20여 종의 신차 가운데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는 신형 투싼이 올해 상반기 독일에서 13,000여 대가 팔려 현지에서 출시된 20여 종의 신차 가운데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운영하는 음악 서비스 애플 뮤직이 오늘 국내 음원 시장에서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애플 뮤직은 아이폰 등 애플의 각종 기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7달러 99센트, 약 8,900원입니다. 농협은행이 지문인증 서비스를 모바일 뱅킹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NH금융상품 마켓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지문 인증을 통한 로그인과 금융상품 가입을 내일부터 NH스마트뱅킹, NH스피드뱅킹 등 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면서 심폐소생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제1기획은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에서 심폐소생술을 재밌게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 펌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쏙쏙경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